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탈모 유발할 수 있는 약물들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항바이러스제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니까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래도 제목 보시면서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랄게요. 항바이러스제부터 보겠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어, 요즘에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만성 B형 간염에 가장 많이 쓰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비리어드, 베물리디, 바라크루드 골고루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그 환자분들께 들어보면은. 그다음에 만성 C형 간염은 인터페론, 그다음에 바이라미드란 약을 같이 쓰시더라고요. 인터페론은 일 주일에 한 번씩 주사를 맞고 바이라미드는 먹는 약으로 집에서 쓰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분들은 이제 그 잘 알겠지만 일반적인 경우는 항바이러스제를 접하는 경우가 단순 포진, 헤르페스라 그러죠. 그때 쓰는 약으로 바이버라는 약 어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대상포진 때 이런 약들을 쓰고 먹는 약이죠. 그다음 독감 때 타미플루 아시죠? 그리고 최근에 가시면은 "주사 한 방으로 끝낼 수 있다." 뭐 이러는 약 페라미플루 있고, 그다음에 코로나 걸리시면 팍스로비드라고 먹는 약이 있습니다. 이 밑에 세 개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약이고, 위에 두 개는 이 병에 있는 분들은 흔히 접하고 일반 분들은 잘 모르시죠. 근데 이 항바이러스제는 우리나라에서 처방되는 약물 중에 얼마나 흔하냐 이걸 보면 비리어드가 7 위이고 베물리디 16 위, 바라크루드 17 위, 상당히 많이 쓰이죠. 그렇지만 이 병에 걸리지 않은 분들은 모르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 알아두긴 해야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많기 때문에. 비리어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비리어드 같은 경우는 일단 사례로 보고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고 이 약전, 약의 사전 같은 이 약전을 살펴보면은 탈모는 드물게 나타난다, 이런 정도예요. 그렇지만 저희 병원에 다니는 환자분 중에 그 여성분 한 분은 피리어드 드신 지 오래됐는데 어 피리어드에 의한 탈모가 강력하게 의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생길 수는 있지만 흔치는 않다, 이런 거죠. 그다음 베물리디. 피리어드와 거의 비슷한 성분인데 더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더 효과면이나 안전성 면에서 낫다 해서 피리어드 쓰는 분이 이제 베물리드로 바꾸는 분들도 있는데 바꾼 사람 중에 이제 이 약에 의한 탈모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통계를 한번 내 보니까 이 베물리디 쓴 분 중에 탈모가 흔치는 않더라. 이게 0.4% 정도 나옵니다. 흔치 않은 거죠. 그다음에 바라크루드. 바라크루드 같은 경우도 탈모가 생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탈모 있는 돼 있지만 이 경우도 그 논문이나 이런 사례로 보고된 거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찾아본 바는 2014년 논문이 아니라 학회에 발표된 게 있습니다. 바라크루드의 흔치 않은 부작용으로 탈모에 대해서 이 의사분들이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근데 흔치는 않죠. 근데 이 세 가지 약들은 이 특징이 뭐냐면 비형 간염이 있는 분들은 단기간 먹고 이렇게 중단하는 게 아니라 계속 먹습니다, 계속. 그러니까 끝이 없다는 거죠. 계속 먹고 언제 끊을 수 있는지는 저는 그 기준은 잘 모르겠는데 뭐 10 년, 20 년도 먹는 분들이 있으니까요. 이 비리어드가 20년 전쯤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계속 먹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탈모가 만약에 흔치는 않지만 생겼는데 모르고 있으면은 이게 워낙 손해를 많이 보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이런 게 탈모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를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유난히 탈모가 심해지고, 나이에 비해서죠. 그다음에 탈모 치료를 하는데도 치료가 잘 되지 않는다 할 때는 의심할 수는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인터페론인데 이 C형 간염에 쓰는 거죠. 인터페론 패그 인터페론이라 그래서 인터페론에 이 프로필에틸렌 글라이콜 PEG라는 걸 붙여 가지고 있으면 주사를 인터페론 주사는 원래 매일 해야 되는데 요 제형을 좀 바꾸면은 일 주일에 한 번만 해도 되는 그런 게 되죠. 그래서 일 주일에 한 번씩 C형 간염 환자에서 맞는데 이 약은 C형 간염에서 한 6 개월에서 1년 정도 쓰고 중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탈모 부작용이 꽤 있습니다. 논문마다 다르지만 13%, 30%, 4%, 그다음에 한 논문에서는 어 그 6 개월 쓴 그룹에서는 50%, 4 개월만 쓴 경우는 20%. 이 쓴 기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인터페론에 의한 탈모는 상당히 이건 유명하다. 어? 그다음에 이 TDF 비리어드죠. 비리어드와 그 인터페론을 같이 쓴 걸 보면 이 비리어드 경우는 거의 안 나타나는데 인터페론을 같이 쓰거나 인터페론만 단독으로 써 버리면 거의 25%, 낮으면 17%, 이 정도의 그게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기간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1년 쓴 경우는 25%, 4 개월 쓴 경우는 17%, 이런 정도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론 같은 게 C형 간염이겠죠. 이때는 탈모가 나타나더라도 인터페론 때문이라고 이제 미리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바이버에 대해서 알아보죠. 바이버는 워낙 많이 쓰는 약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넣어 놨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바이버에 의한 이 보고나 이런 사례로 볼 때 흔치는 않은데 이 워낙 흔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쓸 때 탈모가 있으면은 워낙 흔히 쓰는 약이기 때문에요. 약을 썼을 때 탈모가 흔하게 나타나진 않는데 사용이 많기 때문에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례를 보면 32세 여성이고 각막에 헤르페스 각막염이 생겨서 어 이 바이벌을 400ml를 하루 2번 이 정도 먹었더니 3 주부터 머리가 빠지기 시작해서 이런 상태가 되고 약을 중단하고 3달 후에 다시 만나서 봤더니 많이 회복이 됐더라. 이런 거죠. 아 약에 의한 탈모는 이런 식으로 휴지기 탈모처럼 생겨서 전반적으로 빠지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이 미만성 탈모라고 그러죠. 코로나 때 쓰는 팍스로비드라는 건데 팍스로비드는 두 가지 약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약 중에 이 두 번째 약 리토나비르라는 약인데 리토나비르라는 약이 탈모를 일으킬 수 있어서 이 코로나 같은 경우는 워낙 탈모를 잘 일으키는데 코로나 걸린 분들에서 탈모가 잘 일어나죠. 탈모가 제가 보니까 코로나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 걸렸던 분의 그 부작용 중에 세 번째로 꼽히더라고요, 탈모가. 그다음 코로나 백신을 맞고 난 다음에도 이 탈모가 또 일어나거든요. 그다음에 또 코로나 치료제 이걸 먹었는데 또 흔치는 않지만 운이 없으면 또 이것 때문에 탈모가 일어나요. 또 코로나 걸렸죠. 백신도 그다음에 코로나 걸리니까 팍스로비드를 먹었다. 그다음에 안 걸리기 위해서 백신 맞았다. 이 세 가지 경우 다 탈모가 일어날 수 있어서 어 이 약을 안 쓸 수도 없고 코로나 걸린 분들은 탈모에 대해서 생기면 일단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원래 탈모가 있던 분들은 더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제는 인터페론 같은 경우는 쓰게 될 때 탈모가 일어난다는 거를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되고 B형 간염에 쓰는 이 세 가지 약들은 어 탈모가 흔치는 않지만 워낙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되고 혹시 이것 때문에 탈모가 심해지지 않는지 생각은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바이버 같은 거는 워낙 가능성이 낮아서 뭐 알고만 있으면은 훨씬 좋죠. 그다음 면역 억제제에서 억제제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면역 억제제 이제 오늘 두 번째 약인데 면역 억제제 이거에 대해서 질문이 한 몇 번 나왔었습니다. 질문이 몇 번 나왔었는데 이게 질문이 왜 나오면 장기 이식 수술한 다음에 거부 반응 억제하는 경우 이런 데에 대한
질문 한 번 있었지만 이 질문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자가 면역 질환. 자가 면역 질환은 루푸스, 류마티스 관절염, 뭐 쇼그렌 이런 데 꽤 흔한데 이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한 질문도 많았었습니다. 그다음에 피부과에 심한 아토피나 건선, 원형 탈모에도 치료에도 씁니다, 이거를요. 그래서 두 가지가 크게 쓰이는데 하나는 사이폴이라는 거고 하나는 타크로벨, 타크롤리무스라는 거죠. 사이클로스포린과 타크롤리무스. 그래서 이 약들도 잠깐 쓰는 게 아니라 워낙 오래 써야 되기 때문에 이 탈모에 대해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 두 가지가 이 장단점이 있는데 타크롤리무스가 이 단점 중에 탈모가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린보다 탈모가 더 잘 일어나는 거죠. 근데 왜 쓰냐 타크롤리무스를. 이 두 가지 약 면역 억제제를 장기간 쓰면은 콩팥 기능에 이제 이상이 생기게 되는데 콩팥이 좀 고장이 나는 거죠, 이 약들에 의해서. 근데 오래 썼을 때 나중에 살펴보면은 이 타크롤리무스의 경우에 장기적으로 써도 콩팥이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적더라는 거예요. 사이클로스포린은 콩팥 기능 이상이 자주 나타나고 많이 나타나고 타크롤리무스는 적게 나타나니까 이거 워낙 오래 써야 되니까 타크롤리무스를 쓰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근데 타크롤리무스는 단점 중에 탈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약전에 보면은 발현율이 3% 이상이고 15% 미만이다. 요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이게 웃긴 게 탈모가 있죠. 근데 부작용 중에 또 다모증이 있습니다. 다모증. 이 사이클로스포린에도 있는데 사이클로스포린과 타크롤리무스를 썼을 때 이 피부에 털이 더 난다. 미녹시딜 먹었을 때 나는 거 있죠. 그런 게 이 면역 억제제에서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 이 타크로벨이 탈모를 일으킨다는 걸 제가 예고인지 서론인지 거기서 한번 보여줬더니 그걸 보시고요. 째깍 그 내과 선생님한테 가서 자기가 요즘 머리가 몇 년 동안 계속 가늘어지는데 이 "타크로벨이 탈모를 일으킨다 하더라. 어디서 들었다." 그랬더니 그 내과 선생님께서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러면서도 이 "타크로벨은 오히려 머리를 나게 한다." 그랬다는 거예요. "머리를 털을 자라게 하는데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이렇게 환자분이 그걸 듣고 오셔 가지고 저한테 와서 "타크로벨 먹으면 털이 더 난다는데 왜 털이 빠진다고 그랬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보시면 두 분 다 맞는 거예요. 빠질 수도 있고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파라독시칼하죠. 역설적인 건데 뭐 하여튼 뭐 희한한 거죠. 왜 이렇게 되는지 저도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나타나죠. 이 타크롤리무스를 보면요. 이 2023 년에 나온 논문을 보면 이분들이 쭉 조사를 해 가지고 예전에 보고된 거 쭉 조사를 해서 살펴봤더니 탈모와 가장 흔히 관련된 약 13 가지를 딱 꼽아서 여기 보고를 했는데 이 13 가지 중에 하나가 타크롤리무스가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꽤 흔하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뭐 5 가지는 항암제고 정신의학과의 뇌전증 약이 있고 대상포진 백신이 들어가 있는데 대상포진 백신은요. 제가 따로 하지 않는 거는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균을 약화시켜서 이게 하는 백신을 주로 썼는데 요즘에는 유전자 재조합 백신을 더 많이 씁니다. 싱글릭스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많이 쓰그 싱글릭스 같은 경우는 탈모가 별로 안 나타나는 걸로 돼 있어요. 예전에 썼던 거에 아마 탈모가 많이 나타났던 모양인데 어 지금 별로 걱정 안 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에녹사파린 헤파린 약물이죠. 이 항응고제 제가 얼마 전에 했었죠. 인터페론 베타는 알파 아니고 베타는 언제 쓰냐 하면 다발성 경화증, 신경과 병이죠. 그때 많이 씁니다. 이건 스테로이드고요. 여기는 면역 관련해서 어 단일 항체, 면역 관련 질환에 쓰죠. 그다음에 어 테크롤리무스는 얼마나 일으키느냐. 여기 여성의 콩팥 이식 환자, 콩팥과 췌장을 동시에 이식한 환자분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다. 이렇게 되는데 테크롤리무스 30% 정도,
사이클로스포린 쓴 그룹을 보니까 탈모는 한 명도 없더라. 이런 거. 타크롤리무스가 확실히 많이 나타나는 거. 그럼 타크롤리무스 또 다른 데를 보면 탈모에 관련해서 보면 25% 정도. 그러니까 타크롤리무스 분의 한 4 명에 1명 정도에서는 탈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꽤 높은 거죠, 이거는요. 근데 아까 보셨지만 내과 선생님들은 잘 몰라요. 사이폴은 그 탈모에 관련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썼었는데 최근에 2024 년이니까요. 작년인데 여기 조사를 한 걸 보니까 사이클로스포린에 의해서도 탈모로 보고가 꽤 많이 됐더라는 거예요. 타크롤리무스에 비해서도 뭐 꽤 많이 보고됐는데 이게 보니까 2004 년에서 2008 년에는 거의 보고가 없다가 최근에 보고 건수를 보니까 최근에 보고된 게 65% 이상을 차지하더라는 거죠. 뭔진 모르겠는데 최근에 많이 보고됐다는 거예요. 사이클로스포린에 의한 탈모가. 그래서 사이클로스포린의 부작용 중에 탈모가 거의 안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논문이었어요. 타크롤리무스를 주로 주의해야 되지만 사이폴 같은 경우도 오래 드시는 경우는 생각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항결핵제. 사실 결핵이나 이런 게 요즘은 많지 않잖아요. 그죠?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잘 모르실 텐데 그래도 결핵이 알게 모르게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었고 제 지금 현재 환자분 중에도 있었고 결핵을 쓰면 이렇게 한 가지를 쓰는 게 아니라 조합으로 쓰거든요. 보통 이 네 가지 쓸 거예요.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탈모와 관련해서 아셔야 되는 건 요거 하나만 알면 됩니다. 아이나. 보면 1996 년에 처음으로 보고가 됐었는데 5 명에서 결핵약 투여 환자 5 명에서 탈모가 발생했다 이런 건데 이 의사들이 쓰다가 이 아이소나야지드 이게 유력한 원인으로 의심된다 하고 논문을 끝마쳤어요. 그다음에 또 이 아이소나야지드에 의한 강력한 탈모가 보고가 됐고 2001 년. 그다음에 이제 보고를 보면 30세 여성이 결핵 치료하다가 한 달 후부터 탈모가 시작이 됐다 하면 아이나를 원인으로 의심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왜 의심했냐면 그전에 논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논문이 많지도 않았는데 이걸 보고 '아 이거 아이나가 원인일 거다.' 해서 결핵 치료를 중단하는 게 아니라 아이나만 중단하는 거예요. 약 한 가지만 중단하고 해 보니까 실제로 탈모가 회복이 된 거죠. 그다음에 이 경우도 탈 결핵 치료하다가 탈모가 시작이 됐는데 요 약 하나만 중단했더니 회복이 됐다. 제가 이런 복잡한 약에 대해서 이렇게 시간을 작년 10 월부터 시작해서 계속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죠. 알기만 하고 의심만 하면은 뭔가 치료할 때 탈모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을 줄이거나 중단해 볼 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탈모가 많이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하고 아는 거랑 모르는 거랑 하고 큰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 항말라리아제 알아볼게요. 항말라리아제는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으면은 이게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원래는 그랬었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 약을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있고 여기도 질문이 한 두세 번 나왔던 것 같아요. 항말라리아제가 왜 많이 쓰게 됐냐. 말라리아제는 원래 퀴닌이라는 약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그게 부작용이 많다 보니까 클로로퀸이라는 약이 개발되고 그다음에 하이드록시클로로퀸 해서 부작용이 많이 줄어든 약을 이제 쓰게 됐는데 할록신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쓰고 유록, 옥시클로린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대부분 질문할 때 보면 "할록신 먹어도 괜찮냐?" 이렇게 질문이 오니까 할록신을 제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이 약전을 보면은 어디에 제일 많이 쓰냐면 말라리아가 아니고 바뀌었죠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 더 많이 씁니다. 루푸스 때도 많이 쓰고요. 쇼그렌도 많이 쓰고 쇼그렌 증후군 때도 많이 쓰고 두 번째가 말라리아가 됐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말라리아가 너무 적으니까 일본의 류마티스관 미녹시딜을 보면요. 미녹시딜은 약전을 보면 고혈압 뭐 다른 약으로 낮아지지 않는 고혈압 이렇게 돼 있고 탈모는 없어요.
탈모는 제가 약전에서 못 먹는 말 미녹시딜을 못 본 것 같은데 만약에 탈모에 대해서도 많이 쓰이게 되고 의사들도 알게 되고 안전성에 대해서 당국에서 이제 하게 되면 이게 1 번의 탈모가 될 수 있죠. 2 번의 고혈압이 되는 거고. 이 항말라리아제는 워낙 이 자가 면역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게 알려지다 보니까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항말라리아 쓰는 분의 대부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에 항말라리아제 하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텐데 할록신 하면은 다 알죠. 그래서 여기에 이상 반응에 탈모증이 이 약전에도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이 보고를 보면 일시적인 탈모인데 대개 2 내지 3% 흔하지 않죠. 그죠? 2 내지 3%. 그러고 보면 어 이게 누적 용량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일주일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누적 용량이 100 그램 이상이 됐을 때 이게 더 잘 생긴다 이런 건데 보통 할록신이 한 알이 200 밀리거든요. 200 밀리. 100 밀리짜리도 있고 400 밀리짜리도 있어요. 근데 200 밀리를 쓴다고 가정을 해 보면 한 달이면 6 그램이고 100 그램이 되려면 1년 반 정도 써야 됩니다. 1년 반. 근데 문제는 이 할록신을 계속 쓰거든요. 계속. 중간에 뭐 끊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워낙 안전하다 보니까 계속 쓰니까 만약에 탈모가 느껴지면은 '할록신 때문에도 머리가 빠질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레티노이드 알아볼게요. 레티노이드. 이 레티노이드는 비타민 A 유도체죠. 합성으로 만든 건데 피부과 외에는 쓰이는 데가 아마 없을 거예요, 피부과 외에는. 피부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먹는 레티노이드로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여드름에 이소티논이라 그래서 이 젊은 남성, 여성에서 가장 많이 씁니다. 그다음에 건선에서 이 먹는 약으로 쓰이기도 하는데 요즘은 건선에서 또 다른 그 단일 항체 면역 치료제가 많아 가지고 이게 얼마나 쓰이는지 잘 모르겠네요. 저 때는 먹는 약이 그 티가손이라고 에트레티네이트라는 약이 있었는데 요즘은 안 쓰는 것 같아요, 부작용 때문에. 근데 그거 거의 많이 썼습니다. 건선 환자 심한 분은 거의 다 썼으니까요. 이제 지금은 쓰이는 경우가 여드름에 많이 쓰죠, 여드름에. 그래서 저한테도 젊은 남성분들 오셨을 때 현재 "아이소트레티노인 쓰고 있다. 이것 때문에 머리 빠지는 거 아니냐?" 하면 제가 보통 대답은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 그래서 이 약 계속 드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에 많이 쓰는 약이고 레티노이드는 바르는 약으로는 많이 씁니다. 트레티노인이라고 그래서 바르는 약 뭐 스티바, 피부 노화에 좋다 뭐 이래 가지고 많이 쓰시죠. 그래서 이 아이소트레티노인에 대한 탈모를 보면은 가장 최근에 나온 걸 보면 아이소트레티노인이 일으키는 전체 피부 부작용을 봤을 때 9% 정도 차지하더라. 이런 건데 아이소트레티노인의 피부 부작용은 무지하게 많은데요. 먹었다 하면 피부 부작용이 안 나타나는 게 드물죠. 피부 부작용은 어느 정도 쓰면 다 나타납니다. 근데 그중에 9% 니까 아까 본 그 딴 것보다는 뭐 2-3% 일으키는 이런 하이드록시클로로퀸 이런 거보다는 더 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환자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분들이 주로 쓰기 때문이에요. 젊은 남성분이나 여성분들이 많이 쓰는데 머리카락에 되게 관심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머리가 빠지면은 '혹시 이것 때문 아닌가.' 많이 알려져 있는 거죠 이거는. 오늘 했던 것 중에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것 같아요. "여드름 약 먹으면 머리가 빠질 수 있다." 그 오늘 한 약들 그 약들이 왜 도대체 머리를 빠지게 하느냐에 대해서 이론에 있어서 이렇게 제대로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하이드록시클 말라리아 약이 머리를 빠지게 한다. 왜 빠지냐는 거예요. 잘 모르죠. 이 레티노이드 관련해서는 이 보고가 하나 있는데 이 TGF 베타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거는 언제 나타나냐 하면
머리카락이 성장기를 쭉 있다가 이제 휴지기로 자연스럽게 이제 머리가 빠지게 되는데, 머리가 빠질 때가 되면 확 나오는 물질이에요, 모낭에서. 그래서 TGF 베타가 나오면 머리가 빠진다, 이런 건데, 레티노이드를 써서 실험을 해 보면은, 레티노이드를 일단 쓰면은 이 카이 67, 카이 67은요. 머리카 이 세포가 분열하는 정도를 나타냅니다. 카이 67이 많으면, 보이면은 세포가 분열 중이고, 안 보이면은 분열을 멈춘 거죠. 그래서 레티노이드를 쓰면 일단 분열을 멈추 확 줄어들고, 그다음에 TGF 베타2, 이 녹색인데 TGF 베타2 녹색이 늘어나죠. 그래서 레티노이드를 쓰면 성장기 모발이 휴지기 모발로, 바로 휴지기 탈모가 생기는 거죠. 휴지기 탈모. 레티노이드에서 생기는 탈모는 휴지기 탈모다. 근데 휴지기 탈모는 잠시 있다 없어져야 되는데 약을 계속 써야 되니까요. 약을 멈출 때까지는 어 탈모를 겪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레티노이드 쓴 사람들을 보면 용량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거예요, 용량. 그 아이소트레티노인을 적게 쓴 경우는 탈모가 3%, 많이 쓴 경우는 6% 쪽에 가깝네요. 근데 대부분 아이소트레티노인을 쓸 때 우리나라에서 여드름 치료할 때 쓰는 그게 피부를 건조하게 하는 게 너무 심해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0.5mg 이상 쓰기는 어렵습니다. 60kg면은 30mg인데 3알이거든요. 하루 3알. 하루 3알 이상 쓰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보통 1알 아니면 2알 쓰는 것 같죠, 부작용 때문에. 그래서 그 경우는 탈모가 아까 본 이 9% 보다는 낮을 걸로 보죠. 그래서 3%, 9% 쪽보다는 더 낮다, 우리나라에서는요. 저도 그 겨울에는 이 아이소트레티노인 같은 경우에 거의 못 씁니다. 워낙 건조한 날씨인데다가 이것까지 쓰면 입술이나 이런 데 터 가지고 막 피도 나고, 눈에 안구 건조증, 코 안도 건조해져서 코피도 날 수 있기 때문에 잘 쓰면 하루 1알 쓰거든요. 그러니까 탈모는 용량에 비례해서 나타난다고 보면, 탈모 빈도는 어 여 처음 보고 이 9% 보다는 훨씬 더 낮을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한 2% 3% 아닐까 싶어요, 이것도. 높지는 않은데, 젊은 남성에서 아이소트레인 먹다 머리 빠지면은 아이소트레티노인 때문 아니냐, 이거보다는 남성형 탈모, 특히 유전적인 탈모일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에는 이제 정신의학과 약물 할 계획이고요. 오늘 이 약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이 약을 이렇게, 저도 이렇게 나열하는 거는 너무 싫어하는데요. 이렇게 나열하면서 이 정보를 주기 싫어하는데, 이렇게 안 하면은 이걸 1년 내내 해도 안 끝날 것 같아요. 많이 뺐거든요, 또 제가. 1년 내내 이것만 하자니 또, 그래서 오늘은 5가지 약물을 그냥 나열해서 쭉 보여 드렸는데, 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파트만 요렇게 찾아 가지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걸 다 볼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이 또 쓰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쭉 봐 놓으면 되죠. 왜냐하면 나중에 그 약을 보면 어디서 본 것 같은 데서 찾아볼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한 번도 못 보면 그런 게 있었는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제목에 오늘 한 거를 이렇게 적어 놨잖아요. 뭐 이렇게 구구절절 적어 놓는 이유가 제목만 보고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여기도 문제가 있죠. 항말라리아제 하면 이게 그 할록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항말라리아제는 맞는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에 쓰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참 약 병으로 해야 되나 고민했었는데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 한번 이렇게 들어 놓는 건 좋습니다. 왜냐, 이게 이런 걸 어디서 볼 기회가 없거든요. 저는 사실 이런 걸 딴 데서 본 적도 없어요. 저는 했지만.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질문 볼게요. 여성 탈모약을 먹으면 속눈썹도 자라나요? 탈모약 중에 크게 나누면요, 남성 호르몬 차단제가 있습니다. 남자들이 먹는 약이죠. 여성들은 쓰면 안 되고 남자들이 먹는 약인데, 남성 호르몬 그 피나스테리드, 두타스테리드죠. 이거는 그 발모제가 아니에요.
남성 호르몬에 의한 탈모를 예방하는 거죠. 머리를 자라게 하는 기능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 보면요. 피나스테리드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 그거는 피나스테리드가 머리를 나게 한 게 아니고 남성 호르몬이 머리 못 나게 하는 거를 이렇게 딱 잡아 줬더니 머리카락이 알아서 난 거예요. 피나스테리드가 발모를 시킨 게 아니고. 그런 거고 이제 미녹시딜이 있죠. 미녹시딜이 발모제입니다, 미녹시딜이. 그래서 미녹시딜을 먹으면은 속눈썹이 더 날 수 있죠. 짙어질 수 있고 길어질 수 있습니다. 피나스테리드는 관계없고 미녹시딜이 속눈썹 더 잘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만성피로님이요. 여드름 약인데 여드름 약 중에 미노신이네요. 미노사이클린이죠. 미노신과 탈모약 중에 피나스테리드 요렇게 동시 복용이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이거는요. 가능하고 미노신과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약은 같은 여드름 약 중에 아이소트레티노인 아까 제가 탈모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죠? 이소티논이라는 그 두 개는 쓰면 안 됩니다. 이 테트라사이클린 계통 옥시사이클린이나 미노사이클린 다 포함해서 이거랑 아이소트레티노인을 같이 쓰면 이 부작용 중에 이 뇌압이 올라가는 그런 부작용이 있다 그래서 두 개는 동시에 쓰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죠. 탈모약은 같이 써도 됩니다. 그다음에 스마트님께서 여성 탈모는 정수리 이식 효과가 어느 정도 되나요? 여성 탈모에서 정수리 이식 효과는 상당히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상당히 떨어지죠. 그럼 남성에서는 이식 효과가 좋습니까? 남성에서도 상당히 떨어집니다. 남성도 상당히 떨어져요. 그래서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이 정수리 탈모는 보면요. 보통 가마부터 시작합니다. 가마에서 시작해서 앞쪽으로, 가마에서 앞쪽으로, 아니면 가마를 중심으로 둥글게 이렇게 탈모가 돼 있기 때문에 이 가마라는 게 소용돌이 모양이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덮이는 게 아니라 소용돌이 모양으로 퍼지기 때문에 똑같은 개수를 이식을 해도 효과가 반 이하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심은 머리 안 자랐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게 이 정수리 모발 이식이죠. 윗머리하고도 달라요. 윗머리는 이 천정을 보는 쪽이고 정수리는 이 가마 있는 이쪽을 정수리라고 그러거든요. 보통 정수리를 하면 이 여기 톡 튀어나온데 천정 바라보는데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거기보다는 의학적인 텀은 이쪽입니다. 가마 있는 쪽이죠. 그래서 이쪽 탈모는 그 수술 계획을 잡을 때 아주 타이트하게 잡아야 돼요. 타이트하다는 건 뭐냐면 많이 심어야 됩니다. 뭐 언뜻 보고 1,000모만 심으면 되겠다 이런 게 아니라 3,000모. 보통 그러면은 환자분들 깜짝 놀라세요. 뭐 이렇게 많이 심다고 뭐 부위는 적은데. 근데 그게 그 실상입니다, 실상. M자하고 다르죠. M자는 좀 심해도 웬만하면 3-4천 모면 다 해결이 되는데 정수리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모발 이식 하기 전에 꼭 알아둬야 할 사항이라 그래서 한 1시간짜리 이거 했으니 거기 보시면요. 어느 부위에 몇 개의 모발을 심어야 되냐 있는데 거기 보시면 이 정수리 쪽에 제일 많이 심어야 된다는 거를 제가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다가 여성의 경우는요. 또 남성하고 또 다른 게 여성들은 워낙에 머리카락이 가늘어요. 그래서 같은 개수의 모발을 심어도 남성보다 효과가 떨어집니다. 그다음에 여성들은 또 워낙에 모발이 가늘어서 모발 이식을 아무 생각 없이 해 버리면 원래 있던 머리카락이 또 많이 빠져요. 심은 머리는 자랐는데 원래 머리가 또 빠져버리죠. 그다음에 또 있습니다. 여성분들은요. 밀도감이라 그래서 뭔가 이식을 했을 때 촘촘한 거를 훨씬 더 많이 원하십니다. 남성분들은 어느 정도 되면은 좋다 하는데 여성분들은 촘촘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거기 보인다는 거예요. 왜 촘촘하지 않느냐. 모발 이식으로 가르마를 탔는 자리가 가르마를 탔을 때 촘촘하게 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근데 정수리 쪽은 가마 때문에 또 보이는 데기 때문에 드러는 안 보이죠.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여성분들의 정수리 모발 이식은 만족도가 상당히 낮다. 잘 됩니까? 하면 잘 안 된다. 상당히 낮다고요. 그래서 수술을 할 때 일단 원래 머리가 수술 때문에 빠지지 않도록 미리 탈모 치료, 특히 미녹시딜 같은 약을 충분히 한 1년 정도 먹어서 머리를 튼튼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수술을 해도 빠지지 않을 정도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다음에 수술에 들어가야 되고요.
그다음 모발 이식을 할 때 보통 이쪽에 심는 거에 한 2 배는 심어야 됩니다. 1000모면 2000모, 2000모면 4000모 이렇게 심어야 돼요. 약간 비현실적이죠. 그죠? 그래서 너무 많이 심어야 돼요, 비현실적이고. 뒤에 머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저는 쓰는 방법이 적당하게 이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피 문신, 두피 문신을 해서 밀도감을 확 올리는, 그게 훨씬 만족도가 높습니다. 문신만 하는 것도 만족도가 낮아요. 왜냐하면 볼륨감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다음에 모발 이식은 볼륨감은 생길 수 있죠. 모발 이식을 하고 두피 문신을 같이 하면 만족도가 가장 높습니다. 정수리 같은 경우에 그래요. 그다음에 룰루 님께서 코로나 백신 접종한 다음에 휴지기 탈모를 겪었군요. 코로나 백신으로 인해 탈모가 생길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까 그랬죠. 백신 접종 후에 고열이 나지 않았어도 접종 자체만으로 탈모가 생길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백신을 접종한 다음에 고열도 없었고 다른 증상이 없었는데 탈모가 생길 수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면역 반응에 의해서 생기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탈모도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퍼센트는 제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꽤 높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탈모가 제일 높았고 코로나 백신으로 인한 탈모가 그다음이고, 팍스로비드 코로나 치료에서는 약으로 인한 탈모가 제일 낮죠. 그다음 프렌 님께서 "정수리 모발 이식은 효과가 별로 없다고 하던데 정말 그런가?" 제가 아까 여성 정수리 모발 이식 설명드릴 때 다 설명했죠. 1 번은 정수리는 드러나는 부위라서 가마 때문에. 2 번은 그러니까 드러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딴 데보다 모발을 거의 2 배는 이식해야지 비슷한 효과가 나온다. 그 2 가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발 이식이 효과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별로 없다. 별로 없다죠. 그래서 제가 정수리 모발 이식을 지금 저는 하거든요. 정수리 모발 이식 "안 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조건 다 맞춰서 하면 효과는 있어요. 근데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때 예전에는 '또 수술하고 이래야 되나.' 생각했는데 요즘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수술 1번 했는데 만족도 떨어지는 분들은 두피 문신 많이 권합니다. 특히 수술을 2 번까지 한 분들은 두피 문신 꼭 하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주 님께서요. "미녹시딜 복용하는 것이 탈모에 효과가 있냐?" 그 탈모 효과 있죠. 발모제니까. 특히 여성분들에서는요. 이 남성 호르몬 차단제 피나스테린이나 두타스테린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쓸 약이 없어요. 여성 탈모로 병원 가본 분들은 뭐 하고 있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미녹시딜 바르는 거 바르라 그랬겠죠. 그다음에 탈모 영양제, 뭐 맥주 효모 영양제겠죠. 판시딜, 판토가 같은 거 그거 먹으라 그랬을 거예요. 그다음에 집에 가서 그걸 했겠죠. 근데 효과가 별로 없었을 거예요. 그럼 다시 병원에 가서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의사 말이 딱 정해져. "그게 최선입니다. 더 이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머리 빠지는 분들 어떡할까요? 방법이 없죠. 즉 그게 현재 어 피부과 전문의한테 가면 하는 치료들입니다. 대학병원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그게 끝이에요. "그럼 저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거죠. 그때 쓰는 게 미녹시딜 먹는 겁니다. 이게 논문이 나온 지 3-4 년밖에 안 돼서 피부과 전문의들은 모르지만 논문에 다 안전하고 이 심혈관 부작용 없고 혈압도 안 낮아지고, 그래서 그걸 미녹시딜 저용량 경구 투여법이, 지금도 말씀하셨죠. 미녹시딜 먹으면 돼요. 미녹시딜이 아니라 저용량 미녹시딜을 먹는, 저용량 미녹시딜. 미녹시딜 먹는다면 미녹시딜은 한 알이 5mg이거든요. 5mg 먹으면 부작용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4분의 1 먹습니다. 4분의 1. 1mg을 먹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럼 탈모약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탈모약과 함께 복용하면 안 되는 약물이 있을까? 없어요. 탈모약은 다른 약과 이런 그 약물 상호작용이라 이런 게 거의 없기 때문에 같이 드셔도 됩니다. 그다음 스마트 님께서 "모발통이 있으면 모발 이식이 어렵나요?" 아니죠. 모발통과 모발 이식은 관련이 없습니다. 우울증도 없는데 모발통이 몇 년째 있군요. 모발통. 모발통은요, 현재 알려진 바로는 신경통입니다. 말초신경통. 말초신경통이고, 그 말초신경통은 어디서 오냐 하면 자율신경. 이 척추에서 나온 자율신경이 모발로 와서
이 모발 주위의 자율신경에서 어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해서 거기서 염증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모발통이 있던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만져도 아프고 머리카락을 쓸어도 아프고 바람이 불어서 머리카락이 날려도 아프죠. 머리카락 모발통 심한 사람은 머리를 잘 못 빗어요, 너무 심해 가지고. 그래서 모발통이 있지만 모발 이식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모발 이식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모발통에 있어서 제가 치료해 본 바에 따르면 딴 거는 별로 효과가 없었는데 모발통이 있을 때 다들 아시겠죠? 보톡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보툴리눔 톡신. 이 주름 필 때 쓰는 거죠. 그거를 주사를 하면은 모발통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없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님께서 모발통이 몇 년째 있고 만약에 이것 때문에 생활에 불편함을 겪으신다면은 어 보톡스를 주사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저는 거의 반 이상 없어지리라 생각하고 잘 듣는다면은 탈모 증상 이 모발통이 있을 때 머리도 더 빠질 수 있거든요. 탈모 증상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발통이 심하지 않은 분들은 두피에 계속 가려움증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통증은 아니고 가려움증. 근데 두피에 지루 피부인가 싶어서 보면 두피는 아주 깨끗합니다. 근데 가려움증은 계속돼요. 모발통의 전 단계 약간 통증이 있으면 가려움증으로 느끼는데 그때도 보톡스를 주사하면 빠르게 없어지죠. 그다음 남성, 여성의 미녹시딜 복용량이 다른가요? 복용량 가르쳐 드릴게요. 여성에서는 저 같은 경우에 1mg을 기준으로 합니다. 1mg. 1mg이 우리나라 미녹시딜 5mg이기 때문에 4분의 1로 나눠서 먹는 거죠. 그럼 1.25mg인데 그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성에서는요. 남성들은 근육량이 많고 체중이 좀 더 나가기 때문에 남성들은 4분의 1을 써 보면 좀 약이 약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들 경우고 그다음에 탈모가 심하다 하면은 저는 반알까지 올라갑니다. 2.5mg까지 올라가죠. 이 서양의 논문에 따르면 여성에서도 5mg까지 쓸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용량 미녹시딜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보기에 서양 여성들의 경우에 좀 키도 크고 이 체중이나 이런 게 더 나가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어 4분의 1 이상은 올라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여성은 4분의 1이 기준이다. 이렇게 알려드리고요. 미녹시딜은 여러 종류가 있나요? 5mg 한 알로 된 종류밖에 없고 제약회사는 원래 현대약품 한 군데였는데 요즘은 한두 군데 더 늘어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두세 군데 되겠지만 용량은 한 알 5mg으로 똑같습니다. 그다음 감자칩 님께서 비오틴을 먹으면 효과가 좋은가요?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비오틴. 탈모에 관련된 효과겠죠?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탈모는 아닌데 머리카락이 많이 뽑힙니다. 뽑힌다는 게 뭘까요? 이게 당기면 많이 나오는 걸까요? 어쨌든 머리카락이 많이 탈락한다 그러면 어 이럴 때 바로 머리카락이 탈모는 아닌데 머리카락이 많이 탈락한다. 이럴 때 집에서 바로 이때 쓰는 게 탈모 샴푸 있잖아요. 샴푸라고 뭐 여러 개 나와 있죠. 이때 써 보면 좀 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모 샴푸가요. 그래서 어 탈모 샴푸를 한번 써 본다. 1 번. 2 번은 뭐냐면 비오틴이나 그 뭐죠? 판토가 같은 이 맥주 효모를 먹어 볼 수 있죠, 집에서 할 수 있으니까. 이게 워낙 효과가 없거든요, 탈모 샴푸이면. 그래도 계속되면 미녹시딜을 먹어야 되죠. 여기서부터는 효과가 있겠죠. 심하지 않으면 그냥 좀 두고 보셔도 됩니다. 그다음 김지연 님께서요. 프로스카를 얼마나 오래 먹으면 부작용이 나오나요? 프로스카는 사실 남성에서는 부작용이 남성 기능 부작용은 첫 달에 나오죠, 첫 달에. 거의 먹고 한 2주 정도 지나면 바로 나오고 여성에서는 그런 부작용은 부작용이 그게 안 되고요. 여성에서 프로스카를 쓰는 경우는 갱년기 탈모 때 쓰죠, 갱년기 탈모 때. 그래서 여성에서 갱년기 탈모 때 프로스카 쓸 때 부작용은 사실 여기서 언급할 만한 부작용은 없습니다. 얼마나 오래 먹으면 오래 먹어도 부작용은 없다. 그쵸. 그래서 부작용은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김지은 님 갱년기 탈모에 쓰시겠죠, 프로스카? 왜냐하면 그때 쓰거든요.
만약 남성이 쓰신다면요. 남성이라 만약 김지현 님이 가족들을 위해서 물어본 거라면 프로스카 장기 부작용이 있죠. 장기 우울증 같은 장기 부작용.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어 뭐 그거는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은데 6 개월 이상 쉬지 않고 쭉 먹었을 때 그 사람에서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되죠. 자 그다음에 4556 번님께서 탈모약을 먹으면은 성기능 저하가 생길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탈모약을 먹는데 비아그라를 같이 먹어도 괜찮나요? 어 일단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만약에 탈모약을 쭉 드시는데 이미 성기능 저하가 느껴졌다. 이런 경우는 좀 음 탈모약을 줄이거나 탈모약을 피나스테린, 두타스틴 뭐 이렇게 좀 바꿔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면 탈모약을 먹는데 성기능 저하가 이미 생겼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계속 드시면은 아까 말한 장기적인 부작용, 우울증 같은 장기적인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성기능 저하가 이미 느껴진다면 비아그라나 뭐 이런 걸로 컴프라치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 자체를 바꾸거나 줄이거나 예를 들어 탈모약을 성기능 저하를 일으키는 탈모약은 남성 호르몬 차단제잖아요. 그 약의 용량을 줄이고 미녹시딜을 추가해서 이 미녹시딜의 효과를 더해서 조절을 하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다음 스마트님, 탈모가 있는 여성은 머리가 짧은 게 좋을 것 굳이 그럴 필요 없습니다. 탈모가 있는 여성분들 머리 짧은 거하고 별 상관없어요. 머리가 긴 여성분들이요. 훨씬 빨리 캐치합니다. 머리가 빠지는 거를요. 휴지기 탈모는 남성들은 잘 캐치 못해요. 머리가 짧아 가지고요. 머리가 긴 분들은 조금만 더 빠져도 금방 알게 되기 때문에 캐치하죠. 아까 왜 면역 억제제나 뭐 여러 가지 탈모 이제 통계 보면요. 여성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탈모를 호소하는 분들이. 여성분들이 훨씬 많아요. 거의 뭐 남성이 10%면 여성분들 90% 이런 쪽으로. 그럼 남성이 덜 빠졌냐? 그게 아니에요. 남성들 알아채지 못했던 거예요. 머리가 짧아 가지고요. 우리 뭐 이렇게 스포츠로 다니면은 휴지기 탈모 생겨도 알지도 못해요. 심해져서 텅 비면 모를까. 이 여성분들을 보는 게 맞죠. 그래서 제가 이 약물에 의한 탈모를 할 때 처음에 예고편이나 서론할 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약 처방한 내과 의사 선생님도 모르고 그다음에 탈모를 진단하는 피부과 의사 선생님도 모르고 있고 환자분도 모른다. 이게 뭐냐면 자기 머리 빠지는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남성분들이 해당이 되죠. 여성분들 같은 경우 머리 기니까 잘 알고 그냥 일부러 짧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섬섬옥수 님께서요. 항혈소판제 드시고 항응고제 드시고 항부정맥제 드시는군요. 이때 탈모약을 같이 복용해도 될까요? 같이 복용하셔도 됩니다. 상호작용 없어요. 같이 복용하셔도 됩니다. 그다음 황현숙 님. 이 질문의 대답을 제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겠네요. 시간 때문에요. 커피가루 샴푸에 커피가루를 샴푸에 섞어 사용하면 두피가 튼튼해질 수 있을까요? 이 커피에 있는 카페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카페인이 스트레스 반응에 의한 탈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걸 제가 스트레스에 의한 탈모할 때 한번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그 논문하고 같이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커피 가루를 샴푸에 섞어 사용하면 두피가 튼튼해지는 게 아니라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 아까 스트레스에 의한 반응에 하면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쪽으로 와서 뭐 두피 통증도 생길 수 있고 탈모도 생길 수 있다 그랬는데 그쪽 반응을 줄여서 좀 탈모 증상을 좋아지게 할 수 있다. 그다음에 또 바꿔 생각하면 두피 통증이 있는 분은 좀 줄어들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을까? 제가 안 해 봐서 모르겠네요. 그래서 뭐 사용하는 거를 저는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사용한다면 하루에 한 번만 사용하는 게 그렇지 않을까요? 저도 경험이 없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